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새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뵙네요. 지광이에요. 반가워요. 자, 오늘도 역시 제 좌측에는 래퍼 장창현 선생님,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슬아슬 위험한데 방치해서 문제가 되는 성인 정신질환 3종 세트.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됐네요. 앞에 두 가지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네. 많은 분들이 진짜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 네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분노가 느껴졌어요. 네, 거기가 이제 분노 표출을 하는 장면인데 네. 바로 이거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제 화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의 모든 사람의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희노애락.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고 네. 특히 이제 사람의 어떤 생활을 힘들게 하고 혹은 또 법적인 상황까지도 이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한 그 정신과 진단명으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간헐적 폭발 장애를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다른 마음의 병을 좀 이렇게 가지를 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노라는 것이 어떤 공황이나 어떤 뭐 불안 때문에도 화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여타의 마음의 병이 없는지를 좀 가지를 치고 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충동 때문에 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게 이제 뭐 급격하게 혹은 뭐 수시간 몇 시간 동안 좀 일어나는 경우에 네. 우리가 이제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화를 낼 때는 굉장히 이제 막 그 화에 몰두해 가지고 확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는 뭐 자기 비난이나 후회감 이런 것들에 좀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충동성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오늘 같은 얘기는 진짜 요즘 현대화 시대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얘기 같아요. 네. 특히 뭐 재벌들의 갑질, 음. 그리고 막 운전하다가 네네. 아니면 택시가 확 끼어들었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노와 관련된 마음의 장애가 통계적으로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예요. 2014년에서 18년 자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30% 정도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대한민국 성격상 그냥 화를 잘 내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어떤 문화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단지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자주 화를 낸다를 넘어서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이 좀 떨어지고, 혹은 또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뭐 직업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또 이렇게 좌절되게 되고, 뭐 법적인 상황까지도 가게 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병적인 상황이다 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뉴스도 이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단, 예. 댓글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예. 피해의식이 심한 친구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욱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시비를 거는데요. 결국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서 백수로 지냅니다. 이런 경우 분노 조절 장애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간헐적 폭발성 장애, 요 진단은 성격이 좀 급하고 인내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면 억울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거친 말이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분노 폭발 외에도 어떤 뭐 무력감이나 부당한 감정 이런 감정들을 또 같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 한 번 이 분노가 있었다고 해서 진단을 하기는 어렵고
이런 좀 전반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잦은 실직이나 뭐 대인관계 내지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 뭐 법적인 문제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 네,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뭐 어떤 팔이나 다리에 큰 손상이 오거나 아니면 뭐 당뇨를 심하게 앓아서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병이 와서 시력을 잃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좌절이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기능이나 능력을 잃은 데 대한 상실감도 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상실에 대한 어떤 애도, 허무함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헐적 폭발성 장애보다는 오히려 좀 우울증 내지는 상실감으로 인한 뭐 분노 이런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좌절한 마음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울한 마음에 대한 적절한 좀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도 우리가 장애가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질적인 뇌기능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두엽, 그러니까 뇌의 앞쪽 부분이 이제 충동 조절을 관리하는 우리의 컨트롤 타워거든요, 우리 뇌에. 그래서 그쪽 부분에 손상이 있다면 또 뇌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분노 조절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을 좀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여기는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제 친척 동생 중에 평소에 화도 자주 낼 뿐더러 화가 나면 자해를 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고 폭력을 자주 당했다던데 네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원인일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아주 어린 나이에 뭐 좌절이나 이렇게 폭력 상황에 대한 노출이나 억압 이런 경험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도 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폭력적인 뭐 부모를 나도 모르게 내가 닮고 싶지 않지만 닮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의 어떤 생물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원인을 찾기도 하고, 정신 역동, 마음에 대한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원인을 찾기도 하죠. 그럼 이제 치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네.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치료는 이제 다른 마음의 병처럼 네. 비슷하죠. 이렇게 두 가지의 축, 하나는 마음에 대한 접근, 정신치료, 다른 하나는 이제 약을 적절히 활용하는 약물치료.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를 좀 같이 병합하고 병행하는 것이 치료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죠. 치료할 때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뭐 가령 이제 경련을 방지하는 항경련제가 보조적으로 좀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항우울제 성분의 약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항불안제 성분의 약은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사용했다가 오히려 분노가 더 올라오는 탈억제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약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신치료를 할 때에는 어떤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치료 현장에서도 좀 그 이유를, 화가 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이유를 좀 말로 좀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그 전에 있었던 그 당사자분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건, 어떤 성장 환경 이런 것과도 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표현하도록 도움을 드리면 좀 마음의 편함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우울증 편에서 음. 잠깐 다뤘었는데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은 네. F코드. 예. F코드라는 게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신 게 네. 절대 열람을 할 수 없다라고 네네.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고 계세요. 질문들이 네. 계속 들어와서 정신과 진료 기록인 음. F코드를 받으면은 음.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데 음.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을 네. 해 주시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그 염려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든 내 마음을 회복하고 치료에 이제 집중하고 해야 일상으로 오히려 더 잘 복귀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취업도 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어떤 진료 기록을 누가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F코드에 이제 정신과 진단이 그 국제 질병 분류 코드로 F로 시작해서 F코드라고 하는데, F코드에 질병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도 우리가 없어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여러 차례 조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마음의 병을 앓거든요. 4명 중에 1명이면 정말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가족이든 친구든 분명히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편견이 조금씩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슬아슬 위험한데 방치해서 문제가 되는 성인 정신질환 3종 세트.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를 끝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 오늘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우리 장창현 원장님의 프리스타일 랩을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이니까 녹음해 놓으세요. 네,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분노 조절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봐. You gotta know yourself, you know? 여기까지. I know. 좋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 건강까지도 잘 챙겨주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